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치열하게 일하고 악착같이 모으며 언젠가 찾아올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게 되지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손주들이 재롱을 보며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 우리 모두가 그리는 행복한 말년의 풍경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이 말년에 가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것은 잘못된 투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혹은 믿었던 자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내 재산이 급격히 고갈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말년에 재물이 빠져나갈 사주 구조 5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사주를 통해 이러한 재물 누수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년의 창고의 도둑이 등격, 시주의 겁재사주이죠. 시주는 말년은 자식운, 그리고 인생의 최종 결과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곳에 재물을 빼앗아가는 도둑의 별인 겁재가 자리 잡고 있다면 말년에 큰 재물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젊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노년에 도둑이 창고를 지키는 꼴이니까 재산이 온전히 남아나기 어렵겠죠. 이 겁재의 흉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자식으로 인한 재산 탕진이 있죠. 자녀의 사업 실패, 빚 보증 혹은 무리한 요구 등으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말년의 동업이나 투자이죠. 은퇴 후 외로운 마음에 친구나 지인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이것만 투자하면 대박 난다는 말에 속아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주에 겁재가 있다면 말년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경계해야 하며 자식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냉정하게 선을 긋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의 흐름이 배신하는 말년에 오는 군겁증제 대운이 있지요. 사주 원국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10년 대운에서 군겁증제를 만나게 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생의 황금기인 6, 70대에 군겁증제 운을 만나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군겁쟁제는 겁재들이 무리를 지어 재물을 놓고 다투는 형상으로 사방이 내 돈을 노리는 적들로 둘러싸인 것과 같지요. 이 시기에는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데요. 평생 신중하던 사람도 이 운에 들어서면 갑자기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인정에 이끌려 거절하지 못할 보증을 서주었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만약 나의 말년 대운이 군겁증제로 흐른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 대운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현금 보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부동산이나 연금 형태로 자산을 묶어두어 나조차도 함부로 쓸 수 없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몸이 아파 돈이 나가는 신약사주의 말년 관살 대운이지요. 말년에 재물이 나가는 현실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인데요. 신약한 사주가 말년대운에서 관살을 강하게 만날 때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관살은 스트레스나 압박감, 그리고 질병을 의미하지요. 젊었을 때는 정신력과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기력이 쇠한 말년에 강한 관살을 만나면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질병이 터져나오거나 큰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병원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오랜 투병 생활은 간병 문제뿐만 아니라 막대한 병원비로 이어져 평생 모은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됩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거나
노후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지요. 신약한 사주라면 젊을 때부터 꾸준한 건강관리와 함께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상관경관 구조이지요. 상관경관은 혁신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운인 상관이 안정적인 틀과 규칙인 정관을 공격하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향으로 자칫하면 관제구설이나 소송, 직업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상관경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년대운에서 또 상관운이 올 때가 더욱 위험하지요. 갑자기 내 사업을 해보겠다며 충동적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 전부를 사업에 쏟아부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평생 쌓아온 명예와 규칙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로 이어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다가 막대한 소송 비용이나 벌금으로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경관의 구조를 가진 사람은 말년일수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지요.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꾀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물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재성 혹은 시주 공망이지요. 공망은 비어 있고 망했다는 뜻으로 해당 육친이나 궁성의 기운이 텅 비어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주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재성이 공망을 맞았거나 말년을 의미하는 시주가 통째로 공망을 맞았다면 말년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돈을 잘 벌어도 주머니에 쌓이지 않고 어디론가 계속 새어나가는데요.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재물 형태를 보입니다. 자식에게 부어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노후를 위해 가입한 연금이 부실한 상품이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물이나 시주가 공망이라면 재물에 대한 큰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의 수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보다는 꾸준히 연금이 나오는 상품이나 안정적인 부동산 등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묶어도 공망의 기운을 최대한 묶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년에 내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시주의 겁재, 말년의 군겁쟁제 대운, 신약사주의 관살운, 상관경관, 그리고 공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내 사주에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해진 미래에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파도를 미리 알고 더 튼튼한 방파제를 쌓기 위함입니다. 내 사주의 약점을 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재물 관리를 더 보수적으로 하고 건강을 미리 챙기고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운명의 허점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명조는 5월에 태어난 경신일주 남명으로 목이 없는 무재성 사주이죠. 연월지 오미반합, 일시지 신자반합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신축년이 오게 되면 천간으로는 겁재운이고 지지로는 축토 정인운에 해당하지요. 신금 겁재는 당연히 나의 재를 노리는 십신인데요. 원국을 보면 재성이라고는 미중의 을목밖에 없습니다. 일단 겁재운이 오면 재관을 먼저 봐야 하지요. 축토 인성운이 오면 겨울 칼바람에 돈 날리는 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말로 벌어먹는 사주이죠. 식상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지만 식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인은 문서를 잘 못 볼 수도 있고 어떤 놈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